전 지금 학원에서 중앙여고 국어 담당하고 있는 김은지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혹시 아까 학생이라 그러셨죠? 작년 수능 등급컷 아세요? 국어 등급컷. 혹시 작년 수능 등급컷 아시는 분 계신가요? 국어. 작년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화법과 작문이 87점, 언어와 매체가 85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잘해서 82점을 만들어놔도 2등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85점이라는 숫자가 체감이 잘 안 되시겠지만 어느 정도냐면 제가 수능을 본 지 10년이 안 됐거든요. 근데 10년 전에, 그러니까 전 10년까지는 안 됐고요. 근데 제가 봤을 당시에 1, 2, 3등급이 전부 다 90점대에 분포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10점 이상이나 차이가 난다는 뜻은 분명히 무언가 변화가 생겼다는 건데 제가 지금 고3 강의랑 아까 말씀하셨던 한일 고3 특강 거기까지 출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능을 다 분석을 해봤더니 다른 과목은 모르겠고 국어는 확실하게 어려워진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서울대 어떻게 합격하셨어요? 교과서로만 공부했어요. 이 말이 이제는 전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내신을 잘한다 해서 수능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신 따로 수능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학교에서는 그러면 너무 사교육 조장처럼 돼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학교에 이제 수능형으로 바꿔버려요. 중앙여고가 4년 전만 해도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거든요. 이 근방에서 쉬운 학교가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 여고치고 국어가 너무 쉽게 나와서 중앙여고는 어렵지 않아 라고 충분히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요. 이 근방에서 어느 학교가 어려워라고 물어보면 처음에 나오는 게 중앙여고예요. 4년 만에 바뀐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능형을 이제 내신에 반영한 좋은 결과기도 하고요. 뭐 문제 퀄리티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높은 학교여서 뒤쪽에서 그거는 이제 문제 보여드리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오신 분들이 딱 기억해야 될 거 몇 가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3년 전이죠. 3년 전엔 이제 나이 많으신 선생님 두 분이 같이 활동을 하셨어요. 1학년 문제를 내셨는데 재작년에 이제 한 분이 97년생 선생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97년생 여자 선생님하고 이제 좀 나이 있으신 남자 선생님하고 같이 내다가 작년 2학기 때부터 97년생, 96년생 선생님으로 구성이 됩니다. 바뀌었어요. 두 분 다 여자 선생님이고 두 분 다 굉장히 어리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선생님들이 문제 연구에 시간을 엄청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아예 뭐라고 하셨냐면 수업 때 야, 난 사교육 너무 싫어. 학원 선생님들이 절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를 낼 거야.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 거야 라고 해서 제가 그때 나온 시험 문제를 저도 이제 건방을 떨어져. 아,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한번 해볼게. 내가 한번 출제 경향을 분석해보고 어떻게 나올지 해볼게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높게 난이도가 설정이 됐고 그리고 선지도 되게 매력적인 게 많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진짜 노력 많이 하시구나.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를 풀 때는 학생들의 꼼꼼함이 너무 많이 요구가 됩니다. 예, 요구가 많이 되면서 이제 뭐 서술형이 안 나오거든요. 중앙여고 국어는 작년에 서술형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남고에서는 서술형이 잘 나와요. 왜냐하면 애들이 조건을 잘 못 써요. 남고는 뭐뭐 하다라는 문장으로 완성하시오라고 하면은 애들이 꼭 뭐뭐 했음이라 해서 꼭 마이너스 1점을 얻어와요. 어머니들이 맨날 제 아이들 왜 그럴까요? 이러시는데 남자애들은 다 그렇거든요. 근데 여자애들은 너무 꼼꼼해서 그런 거 하나하나 잘 챙기니까 굳이 서술형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으로만 구성을 했지만 생각보다 꼼꼼한 부분에서 출제를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뒤에서 이제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제일 첫 번째 시험이 3월 모의고사예요.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80분 동안 보고 큰 시험지를 눈앞에 두고 보니까 애들이 긴장을 많이 합니다. 혹은 이거 내신에 반영 안 되잖아 하고 자는 애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자녀분들께 그리고 온 학생들은 꼭 3월 모의고사를 잘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풀어서 애들이 3월 모의고사 성적이 2등급 후반이다 아니면 더 그 아래다 하면은 우리 애는 중앙여고 시험이 좀 어렵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3월 모의고사는 중등 개념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능형으로 바뀌어버린 중앙여고 문제에 도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낯선 지문이라든가 내신의 레퍼토리는 전혀 쓰지 않고 쉽게 말하면 기출의 족보를 탄다 그러죠.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오래 바뀌시지 않았고 선생님이 나이가 좀 있으시고 하니까 문제 유형이 계속 그대로예요. 근데 중앙여고는 지금 한 2년 사이에 매년 기출이 달라져서 사실 기출 푸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 학교기도 하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난이도가 상승을 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지문 분석에다가 또 범위도 많아요. 교과서에다 부교재 읽기 자료까지 있고 모의고사는 선생님이 직접 만든 변형 문제까지 있고 수능 유형으로만 나온다 이러니까 사실 아이가 타과목까지 같이 하면서 혼자 자습하기는 확실히 어려운 난이도의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험 범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교과서가 이제 문학과 문법만 나오는데 특이점은 뭐 토론이라든가 수필이라든가 싹 다 버렸습니다. 아예 안 나오고요. 오로지 문학, 문법만 교과서에서 나오고 모의고사 이제 뭐 읽기 자료나 부교재라든가 이런 걸 사용해서 관연도 비문학 지문 한 6개에서 8개 정도 내는데 난이도는 상입니다. 상. 작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1등급 커트라인이 80점대였습니다. 네. 내신에서 80점대인데 수능도 마침 80점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진짜 단단히 일을 가셨구나. 젊은 분들 두 분이 딱 같이 하니까 아 상당히 어렵게 내는구나. 그리고 이제 뭐 그 어렵게 나온 것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문학은 뭐 외부 연계 지문에 문법은 풀이 단계가 많고 그리고 더욱이 문법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가르쳐주는 거 외에 다른 개념들도 나올 거거든 이라고 언급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개념을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이 1학년 교과 과정에 있는 거가 전부 다 교과서에 실리진 않고요. 그중에 이제 지학사라는 교과서를 쓰는데 거기서 몇 개만 뽑아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상이라든가 천재라든가 이쪽에 있는 다른 교과서에 있는 개념들까지 시험에 출제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해야 되는 범위가 교과서 이상이 돼버리는 거죠. 기본 이상을 해야 되는 시험이고요. 비문학은 자체 보기 문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것도 뒤쪽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서술형은 없지만 그만큼 등급이 확실하게 나뉘는 시험이어서 아이들마다 이제 저마다의 스킬이 필요해지는 시험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킬러 문항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학 같은 경우에는 낯선 문학 작품을 제시를 해줘요. 교과서에 이제 보통은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습 활동이라고 해서 그것과 비슷한 지목이 부록으로 실려 있거든요. 근데 그 부록 지문을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보지 마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고 아예 아이들이 처음 보는 지문을 시험에서 초면으로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시험이고 시험에서 이제 뭐 비중이 크고 점수 배점도 높다 보니까 이 낯선 문학을 시험에서 봤을 때 처음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완벽히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 분석 능력이 크게 요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쉬운 지문도 있어요. 보통은 어려운 지문을 다 선별해서 출제를 하긴 하는데 쉬운 지문도 있는데 선지가 엄청 어렵게 나와요. 네. 쉬운 지문인 만큼 애들이 방심을 하거든요. 나 이 지문은 100% 이해했다. 나는 이거는 이제 마스터했다. 이러고 막 더블 다녀요. 쌤, 저 진짜 이번에 1등급 갔습니다. 저 진짜 100점인 것 같습니다, 쌤. 제가 다음에 올 때 과일 사오겠습니다. 막 이래요, 저한테. 근데 다음에 올 때 빈손으로 와요. 과일 어디 있어? 이러면은 오다가 속상해서 먹었어요. 막 이래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애들이 처음에 자신만만했다가 정작 나오는 난이도를 보고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유형을 모의고사 문제 유형이 국어는 20개 정도가 되거든요. 각 문제별 유형이. 근데 그거를 다 바꿔가면서 새로 내시는 거예요. 그것들도 다 뒤에 예시가 있으니까요. 그럼 올해는 어떻게 나오겠냐?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1학년 국어 선생님 그대로일 것 같아? 그랬더니 그럴 확률이 매우 높대요. 그러면 여전히 족보를 타지 않을 거고 올해도 여전히 새로운 유형의 킬러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문학 유형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왼쪽에 이거를 먼저 보시면요. 위에 있는 이 개념이 교과서에 실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시험에서 처음 주는 개념이고요. 아래 나와 있는 지문이요. 교과서에 있는 지문 아닙니다. 처음 주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새로운 지문을 출제를 해서 이거를 풀어봐라. 이거랑 같이 연계해서 풀어봐라.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를 보면 이거는 교과서 지문이고 이것도 교과서 개념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은 거 1, 2, 3, 4, 5번이 전부 다 다른 외부 지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1번 문제랑 왼쪽에 있는 2번 문제요. 같은 시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딱 처음에 시험지 받아서 1번, 2번 봤는데 어떤 문제예요? 벌써 내가 알아야 되는 외부 지문이 몇 개예요? 6개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당연히 안 그래도 어려운데 한자 섞여 있고 이러거든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거를 여기서 바로 분석을 해야 되니까 어려운 게 딱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출제 방식이랑 전혀 다른 방식이라고 하면은 쉬운 예시를 들면 그겁니다. 소개팅을 나갔어요. 여자랑 남자가 앉아 있는데 이 여자는 계속 남자의 질문에 아, 네, 아, 네 하면서 막 계속 핸드폰 시간을 확인해요. 무슨 뜻이에요?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근데 남자는 막 손에 땀이 나는지 막 이렇게 계속 닦고 혹시 어디 사세요? 아, 뭐 식사는 하셨어요? 계속 물어. 무슨 뜻이에요?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보통 학교의 출제 방식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여자가 왜 핸드폰을 보는가? 남자는 왜 손을 허벅지에 자꾸만 닦는가? 근데 중앙여고 국어는 뭘 물어보냐면 그러다가 여자가 남자가 손 닦는 걸 한번 쳐다봐요. 무슨 뜻이에요? 그마저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예요. 네. 안 그래도 제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것까지 마음에 안 드네? 근데 중앙여고는 거기서 그걸 물어봅니다. 여자가 남자의 손 닦는 동작을 쳐다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럼 애들은 선생님, 저는 분명히 뭐만 배웠어요? 저는 학교에서 분명히 이 여자가 핸드폰 보는 이유, 남자가 손 닦는 이유만 배웠는데 왜 갑자기 그게 나와요? 그 시험이 이거였고 이게 오답률이 한 60% 이상, 70% 가까이 됐던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만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문학은 이렇게 연계 지문으로 보통 어렵게 나오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 1번 문제를 보시면은 1번이에요, 1번. 4.1점 문제가 1번부터 나왔고요. 단계가 5단계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처음에 멘탈이 빵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시험에서 이거 1번, 4번, 11번 전부 다 작년 기출이었거든요. 같은 시험지였고요. 어떤 애가 그랬어요. 저랑 이제 이 시험부터 같이 공부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쌤, 제가 문법을 11번까지 다 풀었더니 이미 30분이 지났어요. 근데 그 애뿐만이 아니라 애들이 시험지 넘어가는 소리가 몇 분이 흘러도 계속 안 들리더래요. 그만큼 애들도 많이 어려워했던 시험이었고 문법에서 선생님이 딱 4.1점을 앞에 배치를 해놓으니까 애들이 머리가 터지죠. 두 번째 봤더니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예시로 나왔죠. 세 번째를 봤더니 어때요? 모의고사 유형하고 완벽히 똑같습니다. 네. 이번에 보통 3월 모의고사나 6월 모의고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의문의 변동이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에 보통 많이 실리거든요. 뭐 매년 출제가 되기는 하지만 보통 그런 의문의 변동에서 조사랑 의존명사에 관련된 부분이 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3월, 6월 학력평가랑 너무 똑같이 생겨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대로 거의 양식을 차용해 온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제는 내신형 문법이 아니라 아예 수능형 문법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비문학은 어떻게 나오냐?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물어보는 거였어요. 플라톤이라는 철학자하고 비교를 했던 문제였는데 보통 문제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랑 플라톤의 뭐 사상을 비교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대해서 뭐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이거에 대한 예시를 고르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너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제대로 이해했어? 100% 파악했어? 오케이, 그럼 적용 한번 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애들 또 머리 터지죠. 그리고 또 뒤에 이제 또 봤더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수소, 전기, 자동차 그런 내용이었는데 원래 기출에서는 보기에 수소 자동차의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문의 이해력을 훨씬 더 높여줬고 애들도 푸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새로운 개념을 보기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에 있는 내용을 응용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서 그냥 넣어버려서 이것도 어려워지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놀랐던 부분인데 작년에 수능을 보고 수능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수능 분석을 했을 때 비문학에서 가장 어려웠던 그러니까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의 핵심이 뭐였냐? 바로 재진술이었습니다. 내가 문맥을 파악해서 A라는 단어를 B라고 바꾸어서 적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얘가 뭐라고 돼 있어요? 바꾸어 쓸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 다시 말해서 재진술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내신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는 그냥 맘먹고 어렵게 내겠다 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정확히 먹혔고요. 그러면 이제 좀 많이 궁금하실 텐데 어떻게 도대체 대비를 해야 되느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로 모든 거에 대해 기본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지문 분석, 단어 분석, 뭐 비문학을 배울 때요. 비문학에 있어서 재진술 계속 해야 돼요. 하다못해서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라고 1문단에 나와 있는데 2문단에서부터 이제 뭐 그는 뭐 이렇게 나와요. 뭐 세 번째에서 학자는 이렇게 나오면 그 밑에다가 아리스토텔레스, 학자 밑에 아리스토텔레스 다 적어줘야 될 정도로 재진술 다 해줘야 되고요. 문법 뭐 여러 가지 공부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먼저 확립을 해둔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문학은 외부 연계 지문 훈련해야 됩니다. 어떤 게 예상으로 나올지 한번 짐작하면서 외부 연계 지문 훈련, 문법은 이제 탁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 훈련,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형 문제 훈련 이렇게까지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3단계까지 가야 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국어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게 애들이랑 저랑 이제 같은 지문을 배웠었는데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항상 궁금했던 게 왜 시 제목이 절정이지? 이게 시의 내용을 읽어보면 절정이라는 제목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시의 제목이 왜 절정이지? 그리고 중간에 어려운 추상적인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은 왜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단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고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쌤, 왜 얘는 절정이고 이 문장은 왜 나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 해주셨냐면 구구절절절절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자습서에서 본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는데 또 저를 헷갈리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애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시인이 어떤 시대에서 살았고 이 시인이 왜 절정이라는 표현을 썼으며 그로 인해서 왜 이런 구절이 탄생했는지까지 이어지는 공부 방법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이 중앙여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해 방법이 없으면 절대 고난이도를 풀 수 없고 고득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까지 거쳐야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를 담은 저의 교재로 이제 애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해서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제 계속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담은 교재까지 준비를 해놨습니다. 저는 3월 9일 토요일부터 개강을 합니다. 오후 1시부터 4시로 수업을 정해놨고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3시간씩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저랑 연구팀이 직접 만든 교재와 그리고 과제집, 아이들마다 중간중간에 난이도별로 그리고 애들이 지금 학습 능력별로 다 다른 난이도 문제까지 제시를 해주고요.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애들이 아무래도 남자애들은 잘 안 그러는데 여자애들은 질문을 진짜 잘해요. 근데 애들이 평일에 궁금한 게 생기는데 못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카톡도 잘 해달라. 그래서 제가 먼저 카톡을 하거든요. 야, 나한테 할 말 없어? 이러면 애들이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먼저 선톡을 하면서 질문 없냐 물어보고 애들이 질문해주면은 길게 답변을 해주는데 제가 쓴 블로그 들어가시면은 저희 학원 블로그 들어가시면은 제가 피드백했던 내용을 그대로 담았거든요.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수업도 만드는데 작년에 제가 데리고 있던 애들이 10명이었습니다. 10명 중에 퇴원율이 0%였고요. 애들의 성적 향상률은 100%였습니다. 너무 애들이 잘 따라와 준 게 단 한 명도 나고자가 없이 끝까지 성적 유지를 잘 해줬고요. 그래서 제 수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애들이 깔깔거리다가 한 명은 배꼽 떨어졌다 막 그랬었거든요. 좀 제 배꼽 좀 차주세요 막 이럴 정도로 재밌는 수업을 구성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수업 이후에 이렇게 매주 이제 어머님들께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애가 지금 오늘 뭐 배웠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집에서는 어떤 게 필요하고 다음 주에는 뭘 배울 건지 이렇게 담아서 문자까지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배웠던 아이들의 생생 후기였는데요. 왼쪽은 이제 전부 다 이번에 2학년 올라간 애들이고요. 왼쪽에 있는 친구는 아래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5등급이었어요. 근데 5등급이었는데 제가 뭐라 보냈어요? 100점은 너가 맞는 거야 라고 보냈어요. 원래 5등급이었던 친구가 저랑 공부 안 할 때는 5등급이었다가 저랑 공부를 하고 최종적으로 100점을 찍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다 하고 그 다음에 2등급, 2등급 문연 2등급 찍었다. 근데 이 친구도 5등급이었고요. 아래쪽에 92.6점 그리고 2개 틀렸다 하는 친구들, 92.6점이랑 요약 정리해 주신 노트에서 수월하게 풀었다. 이 친구들 전부 다 4등급이었는데 마지막에 1, 2등급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재미있는 수업 만들어 가고요. 올해도 여전히 그렇게 수업을 구성했으니까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어 담당 김은지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